그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사용하는 단어는 보통 200에서 300개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영어권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사실은 이제 200에서 300개 정도의 단어만 알고 있으면 그 200에서 300개 정도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그 터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영어 어순으로 문법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영어 패턴을 뽑아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작업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죠. 뭐 패턴 영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본론은 영어의 문제는 기억과 사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심리학, 기억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언어의 순서는 생각의 순서고 사고의 순서, 기억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 그런 책 제목처럼 어, 내가 영어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이미 중학교 영어에서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배우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중학교 영어에 우리가 알아야 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의 지식들은 소위 말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장기 기억. 장기 기억에 저장된 이 영어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영작을 하기 위해서 그, 이, 꺼내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 때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주소를 기억한다든지 메모를 기억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단기 기억인데 이 내가 2, 30년 전에 혹은 10몇 년 전에 배웠던 지식들을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끌어오는 거를 우리는 절차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스키마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절차적 기억을 끌어올 때 그 과정을 우리는 추론 혹은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절차적 기억이 뭐냐면 뭐 스키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우리 수영이라든지 운전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 스키마라는 게 작동을 하죠. 저도 한 뭐 15년 전, 20년 전에 수영을 배웠었는데 그때 뭐 여러분 수영 뭐 배우실 때 꼭 그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수영을 배우실 때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영 강사가 가르치는 대로 코칭한 대로 뭐 힘을 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물에 뜨네, 내가 수영을 하네 이렇게 되죠. 물론 뭐 개인차에 따라서 뭐 한 달 만에 되신 분들도 있고 2달 만에 되신 분도 있는데 대개는 한 달 만에 물에 뜨더라고요. 계속 안 뜨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안 뜨더라고요. 예. 그 수영을 배우는 게 이제 그 절차적 기억,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을 좀 늦게 배웠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운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그 필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 그 다음에 주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운전학원에 이제 선생님이 자 뭐 벨트를 매세요, 뭐 어, 음, 기어를 푸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사실 처음에 배울 때는 그 단계나 과정들이 막 복잡하고 뭐 정신없는데 보통 이제 주행 끝나고 면허 따고 이제 운전할 때는 뭐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시에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수영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게 몸으로 배운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걸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울 때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자기 거로 잘 만들면은 그게 이제 절차적 기억을 통해서 스키마가 돼서 뭐 외국인 앞에 놓고 뭐
셜라셜라셜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꿈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면서 웃을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다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영어를 배우는 시기나 방법을 놓치다 보니까 예, 그 외국인 앞에서 울렁증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됐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어의 문제는 이제 사고의 문제고 논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어순과 영어의 어순을 비교해 보면 나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고정돼 있습니다. 영어의 어순이 언어의 순서가 고정돼 있어요. 문장의 오형식을 보면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어의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한국어는 단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자유롭게 이제 그,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말을 어떻게 조합해도 한국 사람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영어에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영어의 이제 품사, 뭐 혹은 뭐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더 정확하게 품사죠. 품사라는 게 뭡니까? 팔품사라고 하죠. 뭐 명사나 대명사나 동사나 뭐 형용사나 이런 건데 이런 어떤 그 품사가 그 영어에서는 이게 한국어와 다르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그 영어의 어순에서 특정 위치에 그 단어를 갖다 놓으면 그게 동사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목적어의 위치에 갖다 놓는데 그게 뭐 명사나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 단어를 그 수식어 어순 위치에 갖다 놨을 때는 얘가 뭐 형용사나 부사나 그 밖에 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의 어순은 고정돼 있지만 품사는 자유롭다는 거. 반면에 이제 그 한국어는 품사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 품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조사, 뭐 은는 이가, 뭐뭐 적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품사를 만들어내는 건데 영어는 어순이 고정돼 있으면서 그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 품사가 자유롭게 바뀌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영어를 보면은 영어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다이어라고 하죠. 다이어인 이유가 바로 이 어순에서 문장의 순서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학교 때 배운 거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게 사실은 뭐 영어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어 문장의 구조, 성분 혹은 문장 성분 구조를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오형식이라는 건 4개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이제 문장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영문법에서 문장 구조에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서 문장의 오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법의 핵심은 단순해요.
영어의 문장 5형식을 기초로 해서 이 문장 성분을 기초로 해서 이 보시는 것처럼 팔품사, 그 중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죠. 그 형용사, 부사가 있죠. 이 5개의 핵심적인 품사와 나머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어떤 문장의 법칙을 확장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영어 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4개의 문장이 있어요. 4개의 문장인데 이 중에서 영어의 어순으로 된 문장은 몇 번일까요? 자, 이시은 대표님,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영어의 어순. 2번이요. 네, 역시 잘 아시네요. 네, 2번이죠. 순이가 간다 학교에. 순이가 간다 학교가 이제 한국어 어순이 아닌 영어의 어순이죠. 한국어 어순 1번이죠. 순이가 학교에 간다가 이제 한국어 어순이고, 순이가 간다 학교에가 그 영어 어순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1, 2, 3, 4번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나머지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간다 순이가 학교에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1, 2, 3, 4가 다 이해가 되죠. 그 중에서 특히나 2번이 영어의 어순으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하고 주어에 따른 동사의 변화가 가능한 게 영어의 특징이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문장 형식을, 문장의 5형식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 플러스 동사지 않습니까? 다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주어와 동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변화가 다양해요. 어떤 변화는 인칭의 변화, 시제의 변화, 혹은 비동사, 혹은 두동사, 혹은 조동사, 이렇게 이제 동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비동사, 두동사도 있고, 보통 동사 혹은 본동사 혹은 동사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그런 동사까지,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게 주어 플러스 동사의 순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영어 문장의 5형식이라는 프레임에서 이제 위치를 보면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문장의 구조가 보이면 문장 성분,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성분이 보이고, 바로 이 문장 성분이 보이면 이제 팔품사가 보이고, 팔품사가 보이면 문법이 보이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단어의 의미까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장이라든지 vocabulary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휘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독해를 하는 거죠. 독해를 하면서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영어 사전을 찾지 않아도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길어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꾸미머 혹은 수식어라고 하는데, 꾸미머 혹은 수식어에 의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에 의한 혹은 절에 의한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가 뭐냐면 문장을 품는 형식을 이제 구라고 하는 거죠. 문장을 품는 형식을 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수식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식어가 나올 때 우리는 이걸 이제
형용사 구 혹은 부사 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해당되는 뭐 형용사 혹은 부사에서의 의미가 뭐냐면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뭐 그 하는 이제 그 형식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제 수식어가 문장을 품는 구로 떨어질 때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줄여서 장방시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순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소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식의 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예. 그 다음에 연결어, 접속사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절이라고 하죠. 절은 이제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길어지는 건데, 문장과 문장이 연결고리로 연결된 형태를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 앞서 구가 있지만 구라고 하지 않고 형용사 절, 부사 절 이렇게 하죠. 수식어 개념 똑같습니다. 똑같이 장소에 대한 절 혹은 방법에 대한 절, 시간에 대한 절, 이유에 대한 절.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영어 감각을 일깨워 드립니다. 영어가 늘지 않는 것은 영어가 늘지 않는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잉글리쉬 페이스메이커는 문장 구조, 대화 기반 영어 쓰기, 그리고 온라인 대화형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춘 영어 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사용자들이 감정적이고 몰입형 학습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암기 기반 접근법과 달리 잉글리쉬 페이스메이커는 영어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잉글리쉬 페이스메이커는 인터넷에 연결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잉글리쉬 페이스메이커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하나도 모르시거나 영어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 그리고 오랫동안 영어를 안 써서 문법을 다 까먹으신 분. 문장 구조가 파악이 안 되시는 분. 품사와 문장 성분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분. 영어 문장 오형식을 아는데 막상 분석해보라면 못하시는 분. 단기간에 영어 실력 향상이 필요하신 분. 해외여행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은 분. 업무를 하기 위해, 진로를 위해 영어를 배우셔야 하는 분. 영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하시면 1:1 상담과 무료 강의 코칭을 1회 제공해드립니다.